爬虫類レプタイルズもとこです。今回の動画では前回動画で紹介したソウルレプタイルさんのオーナーであるイ・チョルチさんとのインタビュー動画になります。前回の動画をまだご覧いただいてない方はこちらリンクもしくは概要欄からチェックして見てみてください。それでは早速レッツゴー。今回はですね、ソウルにありますソウルレプタイルさんにお邪魔しています。こんにちは。안녕하세요. で今日はですね、ここのお店についてもですし、韓国と日本の爬虫類の意識なんかもどんどん聞い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いくつか質問を準備してきたので、早速聞い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저희 서울랩타일 같은 경우는 파충류 용품이 조금 메인인 샵이다 보니까 보통 다른 샵에 비해서는 생물 비중이 아예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파충류랑 양서류가 대략 일반적으로 300마리에서 한 500마리 정도로 있습니다. 何よこっちの隣に爬虫類ちゃんたちがいて、こっちが備品のねショップになっている感じになります。 저 같은 경우는 성체 기준으로 해서 90cm짜리 사육장에서 키울 수 있는 작은 파충류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대부분 이제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도 집들이 크지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동물을 키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보니까 뭐 레오파드 게코라든가 크레스트 게코 혹은 티켈 게코 이렇게 좀 작은 파충류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Third questions. 그래서 그런데 우리 숍 스타프는 다 여자 스타프예요. 저희는 오니 맨 어더 임플로이어 맨 스타프 맨 남자예요? 네, 다 남자. 맨. 이맨. でここからですね、ちょっと発展して質問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예전에는 남성 매니아 비율이 엄청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소형종들이 좀 유행을 하면서 확실히 여성 손님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랩타일 매장 기준으로 따지면은 저희는 조금 여성 손님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요. 남자 손님이 한 60% 정도 되고 여자 손님들은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다른 샵들 같은 경우는 거의 99%가 남자인 경우들이 또 있어요. 확실히 조금씩 예전에 비해서는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는 한국에서도 파충류 유튜브 같은 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걸 보고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집 근처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자체에 파충류 샵이 거의 없었어요. 아예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파충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쟤를 보고 키워야 되겠다, 키워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이제 서칭을 하면 뭐 집 근처에 이제 뭐 서울랩타일도 있고 뭐 다른 파충류 가게도 많다 보니까 흔하게 좀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TV 방송에서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가 위주였다면 요즘은 그 반려동물 관련 방송에서 파충류라든가 양서류를 다루는 비중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사람들한테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친근하게 좀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기가 계속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파충류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긴 했는데 유독 심하게 많이 올라간 거는 크레스트 게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정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인기가.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서울랩타일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파충류를 취급을 하지만 크레스트 게코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파충류 샵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키우는 분들도 너무 많고. 예, 그래가지고 크레의 인기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파충류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더 그렇게 올려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니그마 같은 경우는 이니그마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분명 이제 아름다운 레오파드 게코 높은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쁘면은 무조건 좋아하고 옛날에 한국 파충류 시장에서는 그랬었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파충류 문화도 많이 성숙을 해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들은 이제 번식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던가 혹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단순하게 뭐 이니그마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페텔이라든가 볼파이톤도 갖고 있는 T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주의를 하자.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레오파드의 거 레몬 프로스트 보면은 야 이렇게 하니까 네뭐 키우면 안 된다 뭐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여자 사장님들이 파충샵 사장님들이 전국에 뭐 한 명, 두 명, 뭐 이랬었어요. 진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도 한 정확하진 않지만 뭐 100개 파충류샵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한 5%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한 5에서 10%? 10% 뭐 그 정도까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너는 좀 적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여성 매니아들이 늘어나는 만큼 여자 파충류샵 사장님들도 오너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ということで今回はこのショップについて、そして韓国と日本の爬虫類への関心についていろいろねお聞きしてきました。でですね、こちらのショップなんですけれども、つい先日プレイ&ラン TV という韓国の子供向け番組にもこういった爬虫類ショップがね取り上げ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やはりね韓国はすごく爬虫類への関心が広がっているかなというふうな印象があります。 어저께 이제 그 플레이런 TV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거기가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라던가 뭐 놀이 그리고 교육 플레이랑 런을 이용해서 이제 그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어린이 집사를 위한 펫도감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반려동물들을 체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로 호스필드 육지거북을 그걸 선택을 했고 그거를 이제 서울 랩타에서 촬영을 했고요. 이게 이제 시리즈물로 나오는 건데 뭐 양서류도 나오고 뭐 강아지나 고양이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인상적인 거는 어찌됐든 간에 뭐 키즈 채널인 걸 떠나서 방송 자체에서 반려동물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랩타일이 들어오고 양서류가 에비퓨전이 들어오고 그걸 이제 엮어서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아직까지 강아지 고양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의 반려동물로서 조금씩 더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기분 좋아서 어제 기분 좋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ということで、今回前編後編にわたってソウルレプタイルさんの動画を上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本当にね、オーナーのリー・チョルチさんをはじめスタッフの方皆さん優しくて、結局お店に私は3時間弱ぐらい居座って本当に爬虫類ちゃんのこともそうですし、管理の仕方のポイントだったりとか、もう本当に全てのね、いろんなことを優しくね、教えてくれました。こうやって世界の爬虫類ショップを見ることで、どこの国でどんな爬虫類が流行っているのか、どうしてその子が流行っているのか、実際に会って話してみないとわからないこと、肌感でしか感じられないことっていうのをね、たくさん吸収して帰ってくることができました。またね、海外に行く際には、こうやった爬虫類ショップを巡って皆様に世界の爬虫類ショップを紹介し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今回は本当にソウルレプタイル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チャンネル登録して待っててね。バイバーイ。